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 저는 김대용 과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이론 실습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고민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품을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상품이 등록한 이미지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상품의 주문권을 유도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내가 등록한 상품 페이지가 현재 2019년도에도 등록된 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분들은 주문량이 계속 증가하면 좋겠지만 경쟁사들이 계속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단가 싸움들도 100원, 200원씩 계속 가격 떨어지는 시장이 현재 오픈마켓 시장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 페이지의 개선 작업이나 리뉴얼을 진행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무턱대고 내가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해야지 충분히 내 상품 페이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더 많은 구매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또는 6개월이든 그 이상을 판매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요. 소비자들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죠? 각자 여러분 상품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는 그동안 구매자들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어디에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상품 페이지 하단 보시면 문의하기 또는 1대1 문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내가 판매 상품을 1년 동안 팔았는데 판매량을 가지는 이 소비자분들이 내가 조금 더 원했던 상품의 기능이나 또는 상품 페이지에 부족했던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인 판매자분들한테 계속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어린이 킥보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했고 그 페이지를 판매했는데 그 판매하는 도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소비자분들은 그 킥보드라고 하는 제품에 초기에는 저희는 그 킥보드 상품 페이지에 전체 스펙이라고 하는 길이 그리고 높이, 폭 이러한 형태들만 작성을 해놨던 상세 페이지였어요. 근데 한 달, 2달 판매하다 보니까 소비자 문의사항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의 어린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아기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키가 120cm예요. 어떤 킥보드를 구매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의건들이 한 건이 아니라 못해도 한 20%인 문의건들이 우리 아이가 사용할 만한 킥보드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반영했던 건 뭐였냐면 각 상품마다 각 어린이들의 나이대를 추천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이 상품은 5세에서 9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상세 선택 리스트에다가 제작을 해놨습니다. 한동안 그 문의가 없다가요. 간혹 한 5%가 또 문의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문의였냐면 이런 문의예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여느 애들보다 키가 월등히 작아요. 그래서 저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애한테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에다 뭘 작성했냐면 신장에 대한 권장 신장을 또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문의 줬던 이러한 다양한 고객들이 실제 이 문의건들이 대거 줄어들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비자가 문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의하지 않고 그 상품을 이미 인지하고 구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문의건들은 여러분들이 그 문의 답변을 처리하고 그냥 1차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문의건들이 한 번이면 좋겠지만 같은 문의건들이 중복해서 계속 들어와요. 그 얘기는 상품 페이지를 개선과 보완 작업 또는 리뉴얼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의건들을 계속 담아주는 하나의 소비자 구매 상품 설명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이 주문권을 늘리기 위해서 주문권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소비자분들이 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고 어떤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을 취합하고 그걸 바탕으로 상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 페이지가 대부분 이럴 거예요. 상품의 인트로라는 얘기는 우리 상품 페이지의 가장 첫 대문인 상품의 뭐 설명이나 또는 회사의 설명들이 인트로로 담겨 있을 거죠. 그 밑에는 지막에 뭐 그룹핑 되어 있는 상품의 옵션이나 그 이전에 선택 리스트 같은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주요 특장점인 SUP라고 하는 이러한 특장점, 유니크 셀링 포인트의 각 장점들을 쭉 배치하는 형태들, 그리고 디테일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디테일까지 적용한 이런 사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매자 안내, 이게 통상적인 기본 상세 페이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상품 페이지를 개선 작업하고 특장점을 모아야 될 때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뭘 본다 그랬어요? 뭘 본다 그랬어요? 네, 상세 페이지에 쭉 스크롤 내려보세요. 다들. 그럼 뭐가 있어요? 소비자는 여러분들한테 문의 주셨던 게 있어요. 물론 오늘 오셨던 분들이나 동영상 강좌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파는 게 아직은 판 이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없죠. 그러면 가장 내 상품과 흡사한 상품을 파는 판매자의 그 많은 이력들 중에 문의사항 이력을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판매량은 없지만 저 퀵보드라고 하는 제품과 동일한 스펙과 동일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그 판매자의 구매 이력을 보니까 현재 판매했던 게 막 10,000건이 넘었던 거예요. 그 판매자가. 그럼 그 10,000건 중에 자세히 보시면 문의건이 약 한 500개, 200개 정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문의건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문의 많이 하는 거는 배송과 교환, AS 문의이긴 해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중에 10%, 20% 이러한 형태들은 상품 페이지를 읽고 나서 추가적인 문의건들이 계속 담겨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G마켓 사이트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G마켓이라는 오픈마켓 사이트죠. 자, 베스트 판매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베스트 상품 중에 뭐 1번부터 100개까지 무수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하나 체크해 볼까요? 감자칼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감자칼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 이력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증가돼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력이 조금 많은 상품으로 좀 볼게요. 카테고리를 전자 쪽으로 한번 줘볼까요? 전자 쪽. 문의 사항들이 좀 많을 것 같은 상품이 이런 상품들일 것 같은데 로봇 청소기 선택을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문의사항이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문의사항 보면은 상품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는 상품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품 문의입니다. 눌러볼까요? 리모컨이 따로 없나요? 폰에 앱을 깔아서 조정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죠. 자, 또 다른 상품의 문의건을 눌러보면은 혹시 구글 연동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잡혀요. 그러면 실제로 한 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1페이지 또는 2페이지, 3페이지 그리고 판매가 지속되면서 동일한 문의건들이 계속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소비자는 정말 구글에 대해서 연동이 가능한 상품을 원했던 거예요. 또는 리모컨이 따로 없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소비자는 리모컨이 있어야지만 구매하고 싶은데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품에서 만약에 우리 상품이 정말 리모컨이 있는데 페이지상에서 보여주지 않고 어필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리모컨 이미지와 사용 용도에 대한 부분도 추가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상품 라인업 하실 때
제품 자체에 리모컨이 없는 걸로 제품을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 추가 구성 상품이나 또는 리모컨 없이 모바일로도 리모컨이 가능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하셔갖고 추가적으로 넣는다라고 하면 소비자는 이런 소비자가 만약에 정말 30% 40%가 이걸 요구했던 고객이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게 정말 내가 상세 페이지에 적용하고 그분들이 문의건이 사라진다고 하면 정말 그 고객들은 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로 결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소비자는 구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여러분께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 힘드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방관하시고 1대1 문의만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내역들을 매달 보완하셔갖고 그거를 컨텐츠로 작성해 주시면 충분히 매출에 증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로봇 청소기도 여러 가지 문의가 좀 있었고요. 헤어 드라이기도 한번 볼까요? 자, 상품 문의건들이 쭉 보이는데 자, 헤어 드라이기입니다. 가장 문의가 많은 건 어쩔 수 없이 배송 문의가 제일 많고요. 이거를 모든 상품에는 제일 많은 건 배송 문의예요. 교환, 반품, 배송 문의. 그거 제외하고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상품 문의입니다. 선택을 해볼까요? 제조국 표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조국이 어딘가요? 소비자가 구매인 데 있어서 이건 지금 본 것처럼 비달땡땡이라고 하는 브랜드, 미국에 있는 브랜드잖아요. 제조국이 미국이냐 아니면 OEM을 맡긴 뭐 중국이냐 이러한 불안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상품 문의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매했는데 좋은 상품 보내주세요. 뭐 요거는 하나의 뭐 문의적인 부분보다는 배송 문의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상품 문의입니다. 4번 상품 코드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헤어드라이기 있어서 저도 헤어드라이기를 화장실에서 저는 이렇게 설치하고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세면대에서 코드까지 연결하는 게 저희 집은 좀 짧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만약에 세면대가 좀 멀리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울 앞에 있는 데가. 그러면 충분히 이러한 코드의 길이도 구매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길이가 저희 만약에 판매하는 제품이 1m도 채 안 되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소비자는 뭐예요? 이 길이가 긴 상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추가 구성으로 상품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더 추가적으로 적용하시면 충분히 소비자는 이런 불안심이 없어져요. 이처럼 이러한 소스들은 다 어디나 나온다? 다 고객들이 문의하는 상품 문의사항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론 실습 교육이지만 실습이 좀 깁니다. 움직이는 이 특장점 이미지 제작이지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 교육을 수강하셨으면 오늘 복귀하시거나 퇴근하셨을 때 내 상품에서 문의들을 못해도 한 달치 문의를 다 한번 쭉 소팅을 해보시면 각 분류라는 게 잡힐 거예요. 이 상품은 만약에 방금 헤어 드라이기처럼 만약 코드의 길이에 대한 문제다. 그럼 코드 길이. 두 번째는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문의다 라고 하면 제조사인 원산지에 대한 문의. 이렇게 각 분류를 작업을 하면 가장 문의를 많이 하는 분류가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 분류부터가 우리가 보완돼야 될 특장점의 이미지가 제작이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좀 드린다면 상품을 디자인 제작을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넣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내가 누적했던 이 문의건들을 토대로 작업을 하실 거고 만약에 내 구매 이력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 이전 경쟁사들이 쌓아놨던 이력들이 있어요. 물론 내 상품은 아니지만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는 데서 소비자가 궁금해했던 거나 추가적인 요구하고 있는 사용자 경험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내 상품 페이지를 녹여준다, 추가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사례를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인트로라고 하는 거에 특장점이 있고 그리고 구매자 안내가 있는데
이거를 소비자의 불안 심리인 첫 번째인 이 소비자의 문의사항들을 취합을 해서 두 가지로 담아줍니다. 첫 번째, 킬링 컨텐츠라고 해서요. 우리 문의에서 가장 많이 소비자가 문의했던 내용을 컨텐츠화 작업을 해요. 이걸 우리가 오늘은 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의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달 동안 문의를 뽑아보니까 약 100개 정도의 문의 내역들이 쌓여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개 정도. 이 100개는 소비자가 전체를 문의한 게 아니지만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문의했던 게 100개가 쌓여있던 거예요. 그 100개 중에 20, 30%가 물론 이 컨텐츠 중에 킬링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부수적으로 뭐 1%, 2%가 문의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문의 답변만 처리하고 끝나나요? 그것도 소비자는 분명히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는 거죠. 맞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최근 일주일 동안 제품 온라인에서 구매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컴퓨터 책상을 샀어요. 책상을 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의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상품이 예전에 제가 조금 저렴한 상품 쓰니까요, 책상을 제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삐그덕 소리가 나요. 너무 저렴한 상품을 사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소리 나지 않는 튼튼한, 두 번째는 우리 집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사이즈,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자랑 색도 좀 맞고 이 높이도 맞아야 돼요. 그런 게 불명 사용자들, 구매자들은 그런 불안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의 다수의 문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문의 주고 있는 것들이 뭐 10%든 5%든 조금씩 있는 것들은요, 다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는 FAQ라고 해서요, 우리 소비자가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어디다가? 가장 상품 페이지 하단에다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주 문의는 질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FAQ 디자인을 추가를 하되, 이 FAQ는 계속 리뉴얼이 돼 있어야 돼요. 소비자가 질문 주는 게 지금은 많지 않다. 왜냐? 판매하다 보니까 아직 구매 이력이 없다 보니까 많지 않았다. 그걸 디자인하고 그냥 놓는 게 아니라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이 디자인을 리뉴얼 하시면서 소비자가 최근 물어보는 것들의 정보를 계속 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실 때 포토샵이라는 걸로 1차 제작을 하겠지만요, 나중에는 지마켓 옥션은 2.0 버전 등록하실 때 뭐가 있어요? 이베이 에디터라고 하는 템플릿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 템플릿 에디터를 보시면 자주 묻는 질문의 리스트가 있어요. 이따 한번 제가 이베이 에디터 실습할 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디자인을 추가해서 계속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장점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킬링 컨텐츠 추가와 그리고 FAQ를 추가해 달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 사례는 현재 지마켓에서 판매량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 이러한 셀러분들, 그 카테고리별로 뭐 가전, 식품, 가구, 생활, 잡화 이렇게 제가 한번 취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차이땡 청소기라고 해서요,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쭉 내려가 보면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이 있죠. 근데 이처럼 소비자가 이걸 클릭해야지만 재생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동영상은 꽤 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겠지만, 지금 빠르게 쇼핑하고 있는, 검색 정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렸을 때 동영상은 먼저 1차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렸을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동영상을 클릭하고 보고 있었냐? 그렇지 않았죠. 그냥 바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성능이 좋아요라고 하는 하나의 문구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실제로 청소하고 있는 이미지를 움직이는으로 바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려가 볼까요? 또 쭉 내려가 보면 이처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기능들을. 그래서 이처럼 동영상도 물론 좋지만
동영상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은 움직임을 주는 이미지가 이미지로 적용이 된다. 이거는 데이터 소진들이 많지는 않고요. 적게 소진이 되면서도 소비자가 클릭하지 않고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사례를 좀 볼까요? 이번에는 식품 판매 상품이에요. 클릭해서 보면 자, 생굴인데요. 생굴이라고 하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이 상품의 가장 첫 번째 킬링 포인트라고 하면요. 이게 맛이 먼저일까요? 그죠. 신선도가 먼저예요. 내려가 볼게요. 자, 이 판매자 분께서는 첫 기회에는 이렇게 경매를 해서 신선한 상품을 당일날 출하한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고, 자,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생생함을, 신선함을 바로 볼 수가 있게 아예 그냥 조업되고 이렇게 아래 이렇게 껍데기랄까요? 껍데기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GIF로 바로 있는 거죠. 이분은 이 GIF가 이거 하나예요. 근데도 이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식품 거를 좀 봤고요. 자, 이번에는 가구를 보도록 할게요. 가구. 쭉 내려보면요. 지금 한 여성분이 1인용 가구인 1인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냐면, 물론 가구 판매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게 의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떻게 이 등 바지가 몇 도까지 기울어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냐가 굉장히 큰 불안 심리예요. 그리고 문의사항이 그게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물론 이렇게 촬영된 컷을 여러 가지 넣었어요. 여기 보면 한 15도 정도 꺾여 있는 거와 아까 한 45도 정도 꺾여 있는 거였죠. 이 두 가지 이미지로 보고 우리 소비자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 GIF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내려볼게요. 네, GIF 이미지로 이게 어떻게 접히고 어떻게 세울 수 있냐, 그리고 각도가 어떻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바로 이미지 한 장으로 보여줄 수가 있죠. 이처럼 이러한 디자인 역시나 GIF로 우리가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례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전기 면도기입니다. 만약에 그래픽이 조금 더 사용 가능한 셀러라고 하면요, 포토샵을 좀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이미지까지도 더 다이나믹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포토샵 그래픽과 포함을 시켜서 이러한 움직임도 표현을 하고, 조금 더 내려보면요, 네, 조금 더 내려보면 디자인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몇 가지에 대한 기능들이 다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GIF를 사용하는 이유는 포토샵에서 이러한 디자인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이나믹한 효과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거는 되게 간단한데요, 이 임팩트는 지금 봤던 네 가지보다 가장 뛰어내요. 어떻게 뛰어나냐면, 지금 이 상품은요, 명칭을 불사조 케이스라고 정했는데요. 이 명칭을 내려가 보면 말 그대로 이거는 불사조라는 뜻은 뭐예요? 그만큼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잘 깨지지 않는다가 킬링 포인트겠죠. 자,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볼까요? 쭉 내려가 보면 상품을 잡아다가 그냥 바로 떨어뜨려 버려요. 실제로 깨지지 않았다는 이 장면을 소비자가 재생해서 보지 않더라도 바로 임팩트로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이런 동영상은 클릭해서 봐야겠지만 GIF는 이 제작된 하나의 영상물의 이미지화 시킨 것만으로도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